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000만 관광 달성을 목표로 장성군과 완도군이 잇따라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고 관광도시로서 제도약을 알렸습니다. 농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부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연대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한파가 이어지면서 봄꽃 축제를 앞둔 지자체들이 축제 기간을 연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과거 일본이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임을 인정하는 지도와 문서 등이 최초로 포항에서 공개됐습니다. 농민들이 자유를 빙자한 벼 재배 면적 강제 조정제에 반발하며 또다시 트랙터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책임을 강제로 떠맡은 지자체 공무원들도 처음으로 농민들과 연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벼 강제 감축 반대한다. 매서운 칼바람에도 농민 수십 명이 피켓과 깃발을 들고 도청 앞에 섰습니다. 커지는 분노에 배추와 양파 등 전남 대표 월동작물 농가들도 힘을 보탠 자리. 전남 각지에서 트랙터와 이양기를 몰고 투쟁에 나선 농민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실 내란 농정 거부를 외쳤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체 논의 11.5%인 8만 헥타르 벼재배 면적 감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농민들은 매년 수입하는 쌀 40만 톤을 그대로 두고 같은 양의 우리 쌀을 줄이는 현실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졸속 농정이라는 겁니다. 13%가 줄어들면 80%밖에 안 됩니다. 1년, 2년이 지나고 3년, 4년이 되면 굶어 죽은 국민이 나올 것입니다. 쌀 생산량 감소로 쌀값이 폭등한 일본, 또 쌀 부족 비상사태를 선언한 필리핀 사례 등을 언급하며 미래 식량 안보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 농식품 장관과 같은 장관이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의무 수입과 관련해서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해낼 수 없다. 그래서 WTO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정부의 일방적 타작물 전환이 또 다른 과잉 생산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타작물로 전환해서 심고 나중에 갈아엎고 마늘이나 양파를 심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기존의 마늘 농가, 양파 농가에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농민들은 내란 시국 속 이 같은 근시안적인 정책을 전라남도가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이 쫓아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는 사람이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 우리는 똘똘 뭉쳐서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최근 전국 공무원 노조 역시 자유를 빙자한 강제 조정제 폐기를 요구하며 사상 첫 농민과 연대 투쟁까지 예고한 상황. 농민단체들은 이달 말까지 관련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트랙터 수십 대를 동원한 대규모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출근길 무렵에는 다소 흐리겠지만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구름대가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1cm 안팎의 약한 눈발이 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점차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영하 4도에 가까운 기온으로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지만 낮 기온도 5도 안팎에 그치면서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과 전남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년보다 심한 추위는 내일부터 점차 물러가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게 오르겠고요. 이번 주 후반이면 광주의 낮 기온 1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겨울 강추위가 이어지고 눈이 자주 내리면서 꽃이 예년보다 늦게 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상 고온으로 봄꽃 축제 시기를 당겨왔던 지자체는 오락가락한 날씨에 행사를 연기하는 등 난감한 상황입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홍매화가 흐드러진다는 순천시 매곡동 골목입니다. 앙상한 가지에 맺힌 붉은 꽃망울. 이맘때 꽃을 활짝 피우는데 지금은 모습을 꽁꽁 감췄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차이가 도드라집니다. 이번 겨울 잦은 눈으로 일조량이 줄고 예년보다 기온이 떨어진 게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 개 꽃핀 안 핀 적은 없어요. 항상 한 25일경 되면은 많이 절반은 피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평균 개화 시기를 고려해 지난 22일 개최하기로 한 매곡동 탐매축제는 결국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꽃이 피지 않으면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없어서 주민과 순천시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꽃이 개화율은 좀 낮지만 그래도 저희 이번에 컨셉이 우리들의 첫 봄 소풍이거든요. 순천시에서 첫 열리는 축제인 만큼 이제 다른 부분에서 전시 체험 부스나 지자체는 수년간 이상 고온으로 일찍 봄이 찾아오자 꽃축제 시기를 점점 앞당겨 왔습니다. 하지만 올겨울 기습 한파와 일조량 부족으로 개화 시기가 늦춰지면서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도 난감합니다. 매년 100만 명이 찾는 광양 매화 축제를 다음 달 7일 앞둔 광양시도 개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축제 시작 시기에는 약 50%가 개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축제 중간 기간인 3월 13일경에는 만개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극심한 기후변화에 꽃 없는 꽃축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찾은 김 전 지사는 어제 신안군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오늘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광주에서 열린 것에 대한 사죄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전남 조직이 이재명과 함께 정권 교체,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더민주 전남혁신회의는 지난 주말 보성군에서 전남 22개 시군 대표단과 상임위원, 혁신위원 등 모두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전남혁신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와 민주공화국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권 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다짐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을 정부에 건의하자 무안군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등에 따르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광주시가 무안군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운항을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해득실 없이 지역민을 위한다면 무안공항 정상 개항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무등산에서 한 해 평균 230건 가까이 산악사고가 발생하면서 등산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 산악구조대 출동 현황을 보면 구조대의 무등산 출동 건수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100여 건으로 연평균 227건이 접수됐습니다. 또 실족과 탈진 등 인명피해는 1,1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등산 시 날씨와 주변 환경 등 각별한 안전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빼어난 강과 숲의 경관으로 잘 알려진 전남 장성군이 이미지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자연 경관의 우수성에 기댔던 전과는 달리 재미와 함께 쏠쏠한 경제적 혜택을 더한 관광도시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삶의 번잡함을 비워내고 싶을 때, 사계절 다른 풍광에 취하고 싶을 때 찾는 페람서원. 보기만 해도 생명력이 차오르는 듯한 충령산 편백숲과 백양사. 대한민국 대표 걷기길 황룡강과 장성호에 이르기까지 전남 장성군은 곳곳이 보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연유산인 탓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쉼을 얻고자 그리고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장성을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우리 장성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실제로 지난해 전라남도 전체 방문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장성을 찾은 외지인들은 2.2% 줄어들었을 정도로 관광도시의 위상은 주춤합니다. 숙박자 비율도 체류 시간도 줄어드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장성군이 탈바꿈을 선언했습니다. 장성! 줄을 당겨주세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성에서 올봄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있는 데다 황룡강 꽃축제 등을 앞세워 1천만 관광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알리는 선포식에서는 장성 출신으로 1030 남성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유튜버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성장 장성의 진가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봄, 가을 장성을 찾는 이들에게 최대 7만 원을 상품권 등으로 돌려주는 쏠쏠한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자차 없이도 지역의 곳곳을 둘러보도록 맞춤형 관광택시 서비스도 4월부터 시작됩니다. 장성군은 관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고들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모쪼록 우리 장성에 찾으신 모든 분들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인구 4만의 장성이 관광장성 알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당찬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 완도군도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서울에서 올해를 완도 방문의 해로 선포했는데요. 특히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시장 총회 등 대규모 행사도 앞두고 있어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를 포함해 천혜우 관광자원이 풍부한 완도군.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과 명사심리 해수욕장 등이 사시사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문을 연 해양치유센터는 이미 6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20만 명이었던 관광객 수는 지난해 700만 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도타워에서 보는 완도의 야경 너무나 아름답고요. 또 명사심리 그리고 휴양림 등등 너무 정돌이 해수욕장도 굉장히 아름답고 완도는 해양치유의 수도로서 아름다운 풍경과 음식의 맛이 최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해양치유는 물론 완도군은 이 기세를 몰아 올해를 완도 방문의 해로 정하고 1,000만 관광객 달성에 나섭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6월 33개국 303개 도시가 참가하는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시장 총회를 시작으로 8월에는 섬의 날 행사와 슬로 걷기 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에서 여행하고 쓴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주는 완도 치유페이 행사를 통해서도 완도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국립란대수목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완도는 이제 1,000만 이상의 관광객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을 개발하고 있는 완도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완도군의 적극적인 관광 정책이 지역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지역의 주유소 기름값이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어제 광주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09원으로 경유값은 1,581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각각 3원이 하락했습니다. 전남의 휘발유값은 1,729원, 경유값은 1,593원으로 소폭 내림세지만 전국 평균 가격보다는 높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주 국제 기름값이 상승해 다음 주 국내 기름값도 하락폭이 줄거나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부터 임산부 가사돌봄과 어르신 전용 콜택시 등의 정책을 선보입니다. 광주시는 출산 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의 출산 휴가부터 육아휴직과 가사돌봄 서비스,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어르신 전용 콜택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독특한 매력을 가진 이색 회의시설 유니크 베뉴를 추가로 지정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의 추천을 받아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유니크 베뉴 20여 곳을 선정한 뒤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20곳이 유니크 베뉴로 지정됐고 동부권에서는 여수 예울마루, 순천만 에코 유스호스텔, 광양 백운산 치유의 숲과 고흥 마리안느 마가렛 연수원 등 5곳이 포함됐습니다. 요즘 웨어러블 컴퓨터, 옷처럼 입고 장착하는 컴퓨터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빛은 물론 맛과 냄새, 압력에도 반응하고 작동하는 스마트 섬유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맑은 액체가 든 작은 용기에 주사기로 또 다른 용액을 넣습니다. 응고액에 이황화 몰리브덴을 주입시키는 과정입니다. 후처리 과정을 거치면 실처럼 생긴 이른바 전자섬유가 만들어집니다. 이 섬유를 막대로 누르자 전기값이 변동합니다. 압력에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실험이고요. 압력을 누를 때마다 전기적 특성이 낮아지고 이런 거를 확인해서 압력에도 반응할 수 있다. 디지스트 김봉훈 교수팀이 개발한 전자섬유는 외부의 힘 이외에도 빛이나 맛, 냄새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전자섬유로 의복을 만들면요, 이제 이른바 스마트 텍스타일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장착을 했을 때 이 팔을 흔든다든지 이런 인체 움직임을 다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오늘 어느 정도 운동을 했다, 어느 정도 뭐 칼로리를 사용을 했다, 또는 뭔가 이상 징후도 측정을 할 수 있겠죠. 이 전자섬유와 일반 섬유를 혼합해 만들면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터치패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구동할 수 있는 전자회로는 필요하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터치, 눌러서 전화를 걸 수 있듯이 이제 옷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 자체가 메뉴를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옷에 이렇게 전화번호를 누르면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전자섬유 소재인 이황화 몰리브덴으로 도체와 반도체, 절연체 등 나노시트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노시트의 층수를 조절하면 고밀도 반도체 소자에 적합해 적용 영역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연구소들로부터 합작 연구개발 제안을 받은 연구팀은 상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과학자를 양성하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의 학위수여식 연단에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유명 강사인 이지영 강사가 섰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지만 과학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들이 과학의 요람에서 어떤 조언을 남겼을까요?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공계 분야의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의 학위수여식.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학업과 연구에 매달려온 학사와 석박사 900여 명의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막을 연 졸업식에 초대된 각계 인사들 사이에 눈에 띄는 인물들.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일타 강사로 유명한 이지영 강사가 축사를 위해 자리했습니다. 유년 시절 가난 때문에 독학으로 공부했지만 공부라는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이지영 강사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실패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인생의 고마운 전환점이 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신은 인간에게 선물해 줄 때 포장지에 싸서 준대요. 그 포장지의 이름은 시련이라는 이름의 포장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인간이라는 칭호를 가진 이세돌 기사는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인연들이 당신의 삶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의욕적일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 이 감정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세돌 기사는 본인의 말처럼 올해부터 유니스트에서 기계공학과의 특임 교수로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과학과는 거리가 멀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들의 울림 있는 축사는 미래 과학자들에게 인문학적 감수성을 더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옛 자료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서 작성한 자료도 있는데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평가되는데 이 귀중한 자료가 최초로 포항에서 공개됐습니다. 포항문화방송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700년대 일본 막부가 공인한 지도학자가 제작한 한국과 일본 지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 놓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일본의 승려가 제작한 세계지도입니다. 한반도 동쪽 울릉도와 독도가 한당, 즉 조선의 강원도에 속해 있습니다. 1600년대 일본 시마네 해현의 영주가 작성한 이 문서는 일본 주민들에게 울릉도와 독도 해역으로 넘어가 조업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금지령을 어긴 주민을 사형시키고 이후 일본 어선들이 독도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100여 년 뒤 일본 정부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일본이 제작한 옛 지도와 문서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포항에서 열립니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이 20여 년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수집한 개인 소장 자료 45점을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귀중한 자료라는 평가입니다. 박어둔 안용복이가 들어가서 지키고 있을 때에 일본 어선들이 와서 싸움이 벌어지거나 패대가고 할 때 그 당시에 문서들이 알았다. 독도는 죽도가 아니고 조선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고 금지를 내리는 거. 일본 학계에서도 이번에 전시된 자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일본 학자가 한국 학자 그리고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포항에 있는 경북도청 동부청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최근 폭설과 화재 등으로 재난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한 광주시의 재난관리 기금은 법정 기준치를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난해 광역단체 재난관리기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적 기준치 187억 원 가운데 87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23년에도 재난관리기금 법적 기준치를 미달한 바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주시가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 육성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수박 농가의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4억 9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생산 장려금도 제곱미터당 770원에서 1,950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무등산 수박 재배 농가가 급감함에 따라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곡성군이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 귀촌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예비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6개월 단위 거주시설을 지원해 지역 체험과 주민 교류 활동, 영농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오는 5월부터는 도시민들이 시골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남에서 3개월 살아보기 사업을 연 2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출근길 무렵에는 다소 흐리겠지만 오늘 낮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먼저 보시면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눈구름대가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1cm 안팎의 약한 눈발이 지나겠습니다. 낮부터 점차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추운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영하 4도 안팎에 가까운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단 2, 3도가량 오르겠지만 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전남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영하 6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4도에서 6도 안팎 으로 어제보단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영하 5도까지 낮아져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영상 7도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평년보다 심한 추위는 내일부터 점차 나아지겠습니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이번 주 후반이면 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봄날처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